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요. 제가 직접 풀어봤습니다. 제가 느낀 소감으로는 좀 어려웠습니다.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려웠다. 자, 그래서 전문항을 다 해설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4점 문항 중에서 일부 몇 문항을 제외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번 문제가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등을 이용하는 거죠. 자,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고 했습니다.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이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3이라는 것을 알았죠. 이거 뭐 하는 데 쓰이죠?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현의 길이,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쓰입니다. 자,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가조건을 봤더니 3sin A 이퀄 2sin B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삼각형에서 대각의 사인 값과 그 변의 길이는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 이 뜻에 의하면 A라는 변의 길이와 B라는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라는 것을 사인 법칙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사인 B, 코사인 C라고 했는데 B나 C라는 각은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코사인 함수는 1대1이기 때문에 같아졌다면 B와 C각이 같아서 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한번 그려봤더니 나 삼각형은 다음과 같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A, B, C, P와 C의 각은 같을 수밖에 없다. 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건에 의해서 A변의 길이를 2t라고 놓으면 나는 3t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3,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하면 됩니까? 두 변 길이와 끼인 각의 사인 값을 알면 되는데 가만 봤더니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면 수직으로 이등분 되게 돼 있고 내가 t이고 3t입니다. 그러면 직각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높이는요 2 루트 2t라는 것을 확인하였죠. 옳지. 그럼 뭘 알았습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았죠. 따라서 사인 B라고 하는 것이 3분의 2 루트 2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넓이 S는 2분의 1, 두 변 길이 곱하면 6t 제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인 B의 값이 이와 같이 있으니까는 3분의 2 루트 2라고 해서 t 값이 어떻게 되는지 t제곱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면 되죠. 예, t라고 하는 거는요. 봤더니 변의 길이입니다. 뭐죠? 바로 사인 법칙에 의해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내가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3t라고 하는 이 길이는요. 3t라고 하는 저 변의 길이 b라고 하는 것은 지름 2 곱하기 3, 6에다가 곱하기 사인 b의 값인데 3분의 2 루트 오케이 확인이 되었죠. 따라서 t 값은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안 보여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t 값이 구해졌고 이제 구해진 t 값을 구하면 삼각형 넓이 또한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인 법칙 이용했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이 삼각형이 특별하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t값을 구해서 확인해 보면요. 33약분 해버리고 계산했더니 t값이 3분의 2 루트 4 루트 2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요놈을 넣고 제곱시켜서 계산해 보면 넓이도 숫자가 좀 간단하지 않습니다. 9분의 64 루트 2라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자, 뭘 내가 설명했습니까? 이미 풀어서 답 맞춘 친구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외접원의 크기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이 조건 중에서 특히 코사인 P와 코사인 C가 같다고 하면서 BC가 같을 때밖에 없어. 왜? BC는 삼각형의 내각이기 때문에 180도 안내 범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코사인 그래프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 사인 법칙 이용, 넓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12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아마 계산 때문에 좀 많이 애를 먹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 차분히 읽어보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 분석이 되면은 그 다음 계산 양을 팍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볼게요. 자, 곡선 y equal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다. 네, 지수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킨 거네. 그리고 이 위에 1, 4분면 위에 있는 점 A라는 점이 있다. 이 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거서 곡선 Y 2의 x과 만난 점을 P라고 하였다. 이제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거서 만난 점을 C라고 하였다.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거서 만난 점을 T라고 하였다. 자, AB의 길이가 CD 길이의 2배이다. 그렇다면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각형은 분명히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아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점의 좌표가 문제죠. 따라서 A점의 x좌표를 A라고 놔보겠습니다. CD점의 x좌표를 B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길이 관계,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A, B 식이 두 개 나오겠죠. A점과 C점은 Y좌표 같다라고 해서 A, B에 관한 식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 길이의 절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A, B에 관한 식이 나오고 연립해서 풀면 A와 P 그 모든 게 다 구해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A점과 C점과 A점의 Y좌표가 같다는 것에서 식을 하나 만들어 봤더니 1, 마이너스 2에 여기 대입한 거 마이너스 A승의 값하고 그 다음에 이게 B 대입한 거 2의 B승이 같다. 예, 이와 같은 등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A, B 사이의 거리라면 A를 대입한 2의 A승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이라고 하는 값이 이 길이의 2배다. 2배. 자, B를 대입한 거 2의 B승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 오케이 되었어요. 자, 남은 건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A와 P를 찾아내면 끝나죠. 2의 A성을 라지 A 또는 2의 B성을 라지 B 등등으로 치환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계산술은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쌤은 어떻게 할까? 생긴 꼴을 가만 봤더니요. 여러분 봤더니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2의 B성입니다. 따라서 2의 A성 마이너스 2의 B성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여기서 가만 봤더니 2의 B성 마이너스 넘겨졌더니 2의 B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의 A성이에요. 따라서 2배의 2의 마이너스 B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성 이와 같은 꼴로 고쳐졌습니다. 그 다음은 또 식을 고치기를 나를 한 번 더 고쳐보겠습니다. 나를 한 번 더 고치기를 2의 A승, 2의 B승을 분모원자 각항에 다 곱해서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과 이와 같이 되었고 2의 A승 마이너스 2의 B승 이렇게 되었죠. 옳지. 그러면 나하고 공통부분 없어졌고 내가 1이 되어야 되니까 뭘 발견했습니까? A 플러스 B의 값이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래야 2의 1승분의 1 됐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는 1이 되었다. 특히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 2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2의 B승 대신에 또는 2의 A승분의 1 대신에 가져다 대입하면 AP가 바로 구해집니다. 네, 그 과정은 제가 좀 생각해도 될까요? 이미 여러분 문제를 풀어봤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났잖아. 그때는 차분하게 평소 습관이게 차분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였더니 이 식하고요.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해서 푸는 나 이 식 변형시켜서 나를 찾아낸 거예요. 연립해서 풀이를 하였더니 얻어진 것이 2의 A승의 값이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의 B승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은 곱해서 내가 2가 나와야 되니까는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필요한 저 넓이는 어떻게 됐지? S 이퀄 2분의 1. 자, 요 길이를 필요로 하네. 가져다 대입해 볼까요? 나를 가져다 대입해 보면은 요 길이가 얼마가 나오는 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2의 A승을 3. 그다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을 3분의 1이라고 놓고 나를 계산해 보면은 얻어지는 값이 내가 3분의 7이 나오는. 오케이, 됐어요. 따라서 이 길이가 3분의 7이고요. 그 다음 이 길이는 절반이니까 6분의 7이고요. 그 다음 이와 같이 되었으니까는 A-B가 필요하네. 그럼 A 값은 봤더니 로그 정에 따라 로그 2를 밑으로는 3이고요. 그리고 B 값은 봤더니 밑이 2 로그를 붙이면은 1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는 3입니다. 따라서 A-B의 값은 A에서 B를 가져다 빼줬으니까 2 로그 2를 밑으로는 3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됐나요? 예, 사다리꼴 넓이 공식에 따라 2 로그 2를 밑으로는 3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 요 둘 더한 것 3분의 7 플러스 6분의 7 계산해주면 됩니다. 답도 이쁘게 나오질 않았어요. 쉬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답도 이쁘게 간단하게 나와야 되는데 좀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7 로그 2를 밑으로는 3 마이너스 4분의 7. 예, 이 계산 또한 과정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고 힘든 문제였습니다. 자, 다만 이것이 수능에 다시 변형된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지수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위에 점의 좌표만 찾아서 해결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래서 A점의 X좌표, CD점의 X좌표를 AP라고 놓고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A와 P가 이와 같이 구해지고 그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뿐만 아니라 삼각함수의 경우도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되는 문제는 그 위에 점의 좌표만 올바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의 계산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연립해서 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쁘게 다듬어서 나를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14번 문제입니다. 이 14번 문제를 보고요. 예전에 지수로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내지를 않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하면은 교육과정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수능이 지속되다 보니까는 똑같은 문제를 또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다 봤더니 예전에 강조했던 부분이 지금은 약해져 버렸고 예전에 약하게 잘 안 물어봤던 부분이 다시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전체 범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문제 분석해 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로그 2를 밑에는 또 무리식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4, 밑이 4가 되었고 밑이 2가 되어 있네. 그리고 빼줬어요. 근데 그 값이 양수니까 앞쪽이 더 크다는 건 분명하겠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K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로그가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수 조건입니다. 진수 조건이요. 예, 진수 조건에서 내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우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다듬었더니 x 플러스 n 플러스 5, n 마이너스 15, 0보다 작도록 인수분해가 되었고 n은 자연수였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라고 하면 1에서부터 14까지입니다. 근데 만족하는 게 12개니까 이 중에 2개는 아니란 얘기겠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진수가 있잖아. 75 마이너스 kn 또 진수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나는 n 값이 어떻게 작아야 돼요? k분의 75보다. 예, 이렇게 돼요. 자, 이 두 조건은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 예, 진수 조건 때문에. 자, 그 다음은 또 내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놈이 나보다 더 커요.
밑이 같게 되도록 만들려면 계산하기 좋죠. 제곱시키고 제곱시켰더니 옳지. 양수가 되도록 하려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그리고 플러스 75라는 것이 크다. 무엇보다 75 마이너스 kn보다 크다. 예,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네. 우변으로 넘겨 식을 다듬었더니 a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kn 0보다 작다라고 나왔고요. 따라서 n 값을 보면 0보다 크고 10 플러스 k보다 작다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자연수였기 때문에 1에서부터 n의 값은 10 플러스 k보다 작은 9 플러스 k. 뭐 넣을까요? 네, 이와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옳지. 자, 나도 만족해야 되고 나도 만족해야 되고 나도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12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12개라면 도대체 뭐겠어요? 1부터 12까지 이렇게 옳지. 다음 같은 걸 알았습니다. 1은 당연히 들어가고 2 들어가고요. 12 들어가고 13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14까지 다 들어가고 14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와 있어야 되겠네. 12보다는 크고 13은 돼도 상관없네. 10 플러스 K라고 하는 값이 12보다는 크고요. 1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도요. 요 안쪽에 들어와야 되잖아. 나도 그와 같이 되게 돼 있네. K분의 75라고 하는 것이 12보다는 크고요. 13보다는 작거나 같게 나오면 됩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내면 되겠네. 그러면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12개라고 하는 것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나 해결했더니 K가 뭐 있나요? 여기서 얻어진 K의 값은 3입니다. 근데 구해진 K 값이 이것을 만족 안 하면 안 되겠죠. 넣고 확인해 보면요. 둘째 작은 놈이 이건 훨씬 더 크게 나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을 만족하는 걸 또 구해보면요. 12분의 17하고 뭐 K를 구해봅니다. 그래서 K 값을 구해보면 나는 6이 나옵니다. 옳지 되었어요. 자, 둘 중에 작은 놈이 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되거나 둘 또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3 대입하면은 다 만족해버렸고 오케이 됐어요. 6 대입하면은 이게 더 작고 이놈도 큰 쪽에 있지만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K 3하고 6이 다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확인했고 3 플러스 6에서 K 값의 합은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로그에 대한 대소 비교든 로그 방정식이든 뭐 부등식이든 풀려면은 밑을 똑같게 되도록 하라. 로그의 밑변환으로. 그런 다음에 진수의 대수로 확인하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로그가 정의되려면 진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나도 만족해야 되고 나도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되는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n의 값이 1에서부터 12까지 자연수분이다. 나머지는 만족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걸 구했더니 K가 3과 6일 때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이런 걸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매우 고급스럽고요.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5번 문제를 볼까 하는데 이 15번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애를 먹었죠. 15번이니까 뭐예요? 제일 마지막 문제니까 당연히 제일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 같은데 그냥 어거지로 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도대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번 함께 알아봅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라는 3차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개식에서 x에 대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인수분해 된 폼으로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항식이니까 뭐 나머지 정리 등을 이용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찾아낸 것은 fx라고 하는 것은 x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폼이다.
그리고 K는 상수인데 0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gx라는 함수를 봤더니 K까지는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K가 되는 직선, X절편은 2분의 K. 직선이 나오면 항상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좌표축과 만난 점이 어떻게 되는가를 면밀히 따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K보다 클 때는 fx라는 3차 함수래요. 자, 뭘 구하고자 했는가 보세요. K 플러스 1인데 K 플러스 이거네. 결국은 fk 플러스 1의 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의 최소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fx라는 저 3차 함수가 가급적이면 밑에 낮게 나오는 걸 찾아야 되고, 그리고 k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gx는 봤더니 기울기가 2가 되는 이 직선과 k까지는 그놈이고요. k를 넘었으면 3차 함수인데 가조건을 봤더니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대요. 그리고 미분 가능한, 그러면 내가 접선이 되도록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러면 gx라는 함수는 k까지는 직선을 따라오다가 그 다음은 요 3차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이와 같이 올라가면 되겠네. 그런데 선생님 3차 함수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런데 되도록이면 내가 k이고 k 플러스 1일 때 값이 작게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온 이놈을 택하는 게 맞네. 예, 알겠습니다. 미분 가능하니까 내가 뭐야? 접선이에요. 뭐에? fx의 접선이고 fx는 이와 같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가면 k 플러스 1 때 함수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최소값하고 맞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봤고 항상 바른 자세로 편안하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에서 x까지 나를 정적분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이미 제로 대입하면 0이 되어서 이것의 최소값 0 되는 값이 하나 있습니다. x에 0을 넣었을 때. 그러면 뭡니까? 정적분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연속입니다. 그 도함수는 안에 이놈이에요.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 즉 극소값이 최소값이 0 되도록 하면 되고 0인 경우 있었잖아. 마찬가지로 R의 경우도 나를 정적분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3 넣으면 최소값 제로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값 0 되도록 하면 되겠네. 그럼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죠? 예, 도함수 활용해서 함수 그래프의 정감을 가지고 확인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다음같이 표현해 볼까요? 나를 gx라고 해볼게요. 나를 h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gx, 뭐야? 최대 최소니까는 해야 돼. 지금 구하려면 k가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돼. fx가 어떻게 되는지만 구하고자 하는 k 플러스 1이 해결됩니다. k를 찾아내야 되고 fx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 g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것의 도함수는 안쪽에 있는 요놈인데 두 가지입니다. 제로가 될 때가 있고요. 왜? 이거 절대값이잖아. 부호가 반대 음수이면 제로 돼버리네. 그 다음에 또 2배의 t 마이너스 1 gt,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인지는 표시 안 해도 알겠죠? 이 제로가 됐을 때는 t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이거는 그 외의 경우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gx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일 때 값 0보다 크고 g0,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뭘 찾아야 돼? 미분계 제로 인점, 극점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 g의 그래프를 봤더니 내가 0 되도록 하는 값, k값이 여기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x 2분의 k에서 제로입니다. 옳지. 2분의 k가 요 안에 있다면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g'x를 봤더니 검정을 해보면 됩니다. t가 제로가 되었고 1이 되었고 2분의 k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2분의 k보다 크면은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합니다. 그런데 0하고 1 사이에서는 제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요. 여기 제로입니다. 따라서 그래프는 감소했다가 미분계 제로니까 똑같이 왔다가 또다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폼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2분의 K일 때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니 2분의 K일 때 나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분의 K일 때 밑으로 그래프 내렸잖아. G라는 거. 이때 G라는 함수가 0이었어. 0보다 작은 놈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no, 이것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즉 2분의 K가 0, 1 바깥에 있을 때입니다. 왼쪽에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T값 제로이고요. 2분의 K가 이 안쪽에 있고 내가 1 이렇게 있다 봅시다. 그럼 위에 건 따지지 말고 표시하면 미분계수 부호 G'X 부호는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안에서는 미분계에서 죄다 또 제로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해서 감소했다가 제로가 되었다가 플러스인가 옳지 0에서 함수의 값이 제로 최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뭘 확인하였니? 2분의 K가 요 안쪽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K의 값은 0보다 크나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만만치 않죠?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해. 그럼 도함수를 활용해서 부등식이니까 최대 최소 활용해서 함수 증가 감소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2분의 K가 요 안쪽에 들어와야 되고 제다 요거 다 제로고요. 마찬가지로 H라는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H'X라고 하면은 나는 다음과 같은 제로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 그리고 T 플러스 2, GT 이와 같이 됩니다. 어떨 때 이렇게 되지?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T 값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이고요. 그 이외의 경우는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분의 K가 요 안쪽에 들어와 있네. 그래? 이렇게 돼 있네. 다시요. 제가 제대로 했나요? 밖으로 벗어나야 돼서 플러스가 그 외의 경우는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너 또 한번 확인을 해보죠. 나 마이너스 2가 있고 T가 1이 있고요. 여기 2분의 K가 있어요. 여기 2분의 K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전체 부호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범위는 제로니까 미분계 제로입니다. 여기서 미분계에서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함수 그래프는 제로 되었다가 마이너스 감소했다가 2분의 K 최소가 증가했다가 다시 또 제로 이런 식의 폼이에요. 2분의 K에서 최소인데 그런데 뭐예요? 이미 H3의 값이 0이잖아. 0보다 작은 놈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요. 2분의 K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다시 보죠. 마이너스 2하고 나 1하고 2분의 K가 1보다 큰 쪽에 있다고 해보죠. 도함수 부호 확인해 봤더니 마이너스 플러스 그런데 이 바깥 범위에서는 제로. 이 바깥 범위에서는 제로. 따라서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요. 제로 돼서 왔다가 감소해서 내려왔다가 1 넘어서면서 증가해서 올라갔나요? 증가해서 올라갔다가 이것도 다 제로예요. 다 제로 되어버렸죠. 제로 이렇게 돼요. 옳지. 그러면 3일 때 최소값 0이고 그것보다 다 크거나 같다. 됐네. 따라서 뭘 확인하였습니까? 이와 같은 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K값의 범위는 2분의 K가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옳지. 그럼 둘 다 만족하려면 K값이 얼마인 것을 확인했나요? 이렇게 되고 이와 같이 돼야 되니까 K는 2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K는 2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건 살짝 지우고 요 화면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옆으로 길게 나가면 문제가 화면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좀 힘들어요. 자, 이제는 K가 2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GX의 그래프를 그려보죠. 기울기가 2가 되면서 이렇게 해서 K가 2일 때 2가 되었고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넘어서부터는 3차 함수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3일 때 제일 작게 밑으로, 가장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점을 찾으면 되는데 내가 접선이란 말, 선생님 접선이란 말을 했어요. 2에서 있고요. 나를 연장시키면 여기 또 다른 한 점에 접했어요. 그래, 그놈을 알파라고 해볼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압니까? 나 3차 함수 그래프야. 접선을 걷어요. 내가 2일 때입니다. 접선과 만나는 또 다른 점이 알파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점은 2 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것은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 해서 뭐 비례관계 이런 걸 잘 알고 있죠. 자, 접선의 기울기 제일 작은 점은 이 점이에요.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주면 되니까는 요 값이 제일 작은 값인데 제일 작은 3일 때 갖고 가라 그리고 제일 작은 접선의 기울기 가장 작게 되는 경우 되도록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는 이렇게 당겼어요. 알파는 되도록 작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럼 요 값은 뭔가 하면 2와 알파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따라서 그놈의 값을 구해주면은 요 값은요 3분의 4 플러스 알파입니다. 옳지.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제일 작고 최소가 돼요.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아봤자 이 점에서 미분계수인 F'의 값이요. 증가함수니까는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되잖아.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파의 범위가 나오겠네. 그럼 이제 뭘 확인할 수 있지? fx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나 fx는 이 직선과 2라는 점에서 접하고 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3차항계수가 1이기 때문에 x-2의 제곱, x-알파요. 접선의 사실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입니다. 예전에 제 GPG 강의 들은 친구는 그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접선이 2x, k가 2면 끝 됐어요. 자, 요 놈을 대입했을 때 나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뭘 구하라 그랬지? f, k가 2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는 k가 2를 알았으니까는 gk 플러스 g3, f3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3 대입하면요. 3 대입했더니 3 마이너스 알파로 1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3 마이너스 알파 3 대입했더니 4, 7 마이너스 알파 이 값을 구해주면 되고 최소니까 알파가 제일 작은 걸 구하면 됩니다. 제일 작은 알파는 여기에 있네. 요 놈을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네. 따라서 나를 미분합니다. F'X를 구해서 미분해서 확인하면은 계산해 보겠습니다. 살짝 지우고요. 앞에 거 미분하면은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알파 곱의 미분법이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1 플러스 2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나를 대입한 것 F' 3분의 4 플러스 알파를 대입해요. 자,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해서 식을 계산해 보면은 얻어지는 식이요. 좀 복잡합니다. 그 과정은 제가 계산이 많으니까 좀 생략할게요. 대입한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하면은 대입해서 알파에 든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2차 부등식이요.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알파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은 이와 같이 되도록 하려면 알파는 지금 분명히 2보다는 크게 나와야 되고요. 2보다는 크게 나왔고 알파의 값이 2 플러스 루트 6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대입한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안 보여도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굳이 그냥 화낼 필요는 없어요. 요 길이가 요 길이 딱 절반이죠. 여기는 2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넣어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찾아주면은 과정을 보여달라고요. A하고 과정 생략할게요. 자,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뭘 구하라 그랬죠? F3의 최소값이니까 F3은 여기다 대입해봤어요. 그랬더니 7 마이너스 알파요. 그러면 최소는 알파가 가장 큰 요놈을 대입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최소값은 5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죠? 자, 앞에 저와 같이 했던 것도 다시 한번 돌려서 보세요. 문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어요. 증가하고 실선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K라는 점에서 이것의 접선입니다. 접선이라는 것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로 되는 값이 이미 하나 있어요. 라지 G라고 G 제로예요. 제로 되는 값이 있어요. H3이에요.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서 극소값, 즉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것도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하면 되고 0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 K값이 얼마인가 구해지고요. 이제 구해진 K값을 이용해서 fx라는 함수를 완성을 시키면 모든 게 다 끝이고 여기에 세부적인 계산은 제가 안 했습니다. 빈칸은 채웠으라고 해보세요. 자, 접선이었고 도함수의 활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함수식을 이와 같은 식으로 접선이 뭔가? 접점을 완전제곱 인수라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의 기본 공식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교과서에 이 나머지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는 나머지가 바로 접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수행평가나 탐구 소재로도 주어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들이 하나같이 가벼운 문제가 없습니다. 다 비중 높고 무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문제 하나하나 공부에 사실은 1시간 이상의 정성을 다해서 공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이 그대로 이것을 변형했을 때에 또는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20번 문제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죠. O 이하의 자연수 AB에 대해요. O 이하의 자연수 AB입니다. 자연수 AB. 자연수라는 말을 했는데 O 이하야. 열린 구간 0,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sin x라는 그래프를 A, 확대하고 B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x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 그다음 y 1, y 3가 만나는 점의 집합을 각각 B, C라고 했다. 그 집합 A, B, C 합집합의 원소의 S가 3개, 저 세 직선과 상가함수 그래프의 교점이 3개, 서로 다른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하는 순서상 AB, 자연수의 순서상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 최소, A 플러스 B가 뭔가 봤더니 이 함수의 최대값입니다. X의 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제일 높이 올라왔을 때, 좀 제일 낮게 왔을 때,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내시오라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림 그리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요? 자,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라고 했습니다. 제일 낮게 내려와야 되는 경우를 찾으라 그랬어요. 뭐하고 만나는 점? x 이퀄 파이라고 하는 직선과 만나는 점, 그리고 y 이퀄 1이라는 직선, 그리고 y 이퀄 3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 그걸 서로 다른 게 3개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장 낮게 내려오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 둘, 3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옳지. 그럼 내가 2가 되었고 B값이 2고요. 내가 1이고 내가 3이면 되네.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값이 3인데 내가 바로 뭔가 하면은 최소값입니다.
자, 상가함수는 이렇게 그림 그려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높이 올라가는 최대값을 구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값은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제로에서부터 2파이 열린 구간 안에서요. 어디 교점을 원하니? x 이퀄 파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 그리고 y 이퀄 1, y 이퀄 3과 만나는 점. 이 노란 직선과 만나는 점이 3개, 서로 다른 점이 3개만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놓으래요. 제일 높이 올라가면 되니, 예, 내가 1이고요, 3이고요. 나 5에 올라가서 그려볼게요. 그럼 5일 때 여기 있을 거고요. 이미 하나 만났고, 쌤, 얘하고 만난 거, 나 이렇게 되면 되겠네. 나 여기 2가 오도록 하고요. 그래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3개 만났어요. 옳지, 옳지. 그러면 너 뭐니? 나 2요. 그러면 이 어느 만큼 내려왔니? 3만큼 내려왔어요. 그러면 최대 얼마? 예, 3만큼 올라가면 되니까 8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옳지. 이와 같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8. 내가 라지 M이에요. 따라서 라지 M 곱하기 서모 M의 값은 3, 8이 24입니다. 허허허, 어떻습니까? 뭐 A가 얼마, B가 얼마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래프를 관찰해서 가장 낮게 내려와서 노란 선과 만난 점이 3개인 경우, 노란 선과 만난 점이 3개인 경우 어떤 경우인가를 찾았더니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했습니다. 어떤가요? 간단하면서도 금방 머릿속에 쏙 들어왔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수사자 특집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를 연계 교재에서 다 찾아서 수능 전날까지 강의를 다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대신 정답률이 좀 낮은, 사실은 정답률 공개되기 전에 제가 한 8문항, 한 7문항을 뽑아봤는데, 어디 이베이스 사이트나 다른 사이트에서 봤더니 내가 뽑은 것이 정답률이 다 낮았어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4차 함수라면 일단 계산이 많다는 것을 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fx는요, x4승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인수분해된 폼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그 그래프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극값을 세개하는 이런 것을 먼저 연상을 합니다. 가조건 F'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되는 감수하는 부분이네. 그래. 0보다 작다. 감수하는 부분이에요. 감수하는 부분이에요. 그거의 최대값이 2니까, 알겠습니다. x 이퀄 2에서 극소값이고, 다른 극소값과 극대값이 있다면 2보다 작은 쪽이라는 것을 가조건에서 바로 찾아냈습니다. 왜? 증가하지 않는 범위 제일 큰 2일 때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은 집합 fx 이퀄 k라는 fx 그래프와 y 이퀄 k라는 직선의 교점이요. 직선의 교점이요.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 이상이요.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는 경우네. 그렇게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고, 옳지. 이 극소값이 3분의 8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다른 극소값 하나는 그것보다 작아야 되고요. 3개인 경우잖아요. 3개 이상인 경우잖아요. 이 범위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이 3분의 8입니다. 그리고 0에서 함수값은 제로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갔고요. 그리고 1에서 미분, 그러면 내가 x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네. 그럼 f3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fx를 완성을 하면 되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것으로 그림을 한 번 더 정확히 그려보면요. 좀 더 크게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3분의 8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이 점은요 1F1입니다. 그 다음은요 원점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되었고요. X좌표축 Y 원점 지나갑니다. 네, 이와 같아요. F3의 값이니까는 F3 어디쯤인가 있을 거예요. 이 F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는 fx가 어떻게 되는지만 찾아내면 되네. 자,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계산량을 줄일 수 있고 가장 이쁘고 아름답게 해서 문자, 미정 계수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은요. 접선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옳지. 그럼 쌤이 여기다 3분의 8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알겠어. 오, 그래. 이거야. 와, 이걸 3분의 8하고. 만난 점이 하나, 둘, 2에서는 중건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물론 다르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접선을 이용하면 대단히 편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할 겁니다. 그럼 fx를 다음과 같이 합시다. x-2의 제곱이 되었고요. 또 다른 인수가 뭔지는 모르겠다. 그놈은 그냥 2차식으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놓자. 접선이 뭐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그놈이 y equal 3분의 8이면 옳지. 자, 이제 a가 어떻게 되고 b가 어떻게 되는지만 찾아내면 f3의 값도 바로 해결이 되겠네. 그럼 a, b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 제로일 때 제로 지나가야 돼. 그럼 쌤 벌써 알았어요. 제로 대입할 때 4b 플러스 3분의 8이 0입니다. F0라고 하면은 4b 플러스 3분의 8입니다. 내가 0입니다. 그러면 B가 벌써 완성이 되었네요. 예, B 값을 구해보면요. B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을 벌써 찾았습니다. 자, 이제 A는 어디서 구할까요? 여기 있네. F'1이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되겠네. 예, F'X를 구하십시오. 자, 과정제가 생략해도 될까요? 해달라.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2에다가 X-2,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B가 주님이 앞서 구했고요. 그 다음 X-2의 제곱에다가 2X 플러스 A가 되었고요. 자, 여기에 F'1을 대입합니다. 그 값이 0 되도록 하면 B는 이미 앞서 구했고 A 값이 어떻게 되는가 구해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fx가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f3의 값도 구해지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A 값을 찾아주면은 3분의 4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f3의 값을 물었죠. f3은 다 구해줬으니까는 값을 대입하면은 계산만 좀 하면 되는 큰 어려움이 없죠. 15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긴 계산을 제가 굳이 해서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앞서 문제하고 비슷하게 fx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육평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둘 것은 접선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3차 함수나 4차 함수 다음 접선이 있다면 이렇게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도록 애를 쓰면 됩니다. 전형적인 수능의 고난도 문항 종류 하나입니다. 3차, 4차 함수에 조건을 주고 함수를 완성시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하는 22번이요. 제 수사자 4점, 수능 4점 강의에서도 강조한 거죠. 스웰의 기납적 정의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쭉 나열하면 돼요. 나열하는 방법은 뒤에서부터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 앞에서 나열하는 방법이고 양쪽에서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 저는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볼까요? 자, A2와 A1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A1과 A2는 부호가 반대래.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 아래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란 뜻이네. 위에 건 뭐니? 예, 루트 n이 자연수일 때이기 때문에 n의 값이 2 이상이라고 그랬네요. 4, 9, 16 이런 값일 때만입니다. 그리고 그때 an이 0보다 크다 하면은 나 이놈의 값에다가 나를 곱한 것을 빼주고 an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n이 4, 9, 16일 때 나를 확인해서 이걸 적용시켜라. 그렇지 않다면 모두 다 뭐요? 앞항에다 1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15번장이 1이 되도록 하는 A1의 값을 모두 구하고 그것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15번장이 1이요? 여기에 해당되질 않네. 16번장일 필요 없고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서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예. 나 15번째 항, 14번째 항, 13번째 항, 12번째 항, 식 쓰는 것보다 나르는 게 제일 편합니다. 10번째 항,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는 9번째 항에 여기 탁 떨어지네요. 얘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14, 13, 11, 얘들은 전부 다 어떻게? 그 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1이었다면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제로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이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4, 10번장이 마이너스 4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 딱 걸려있기 때문에 요놈하고 A3를 따져야 되겠네요. A3를 따져야 되고, 내가 양수인가를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은 필요로 한 것이 요놈에다가 나를 3배한 걸 빼주는 것인데, 자, 모르겠다. 여기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자, 일단은 10번장이 마이너스 4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그럼 또 첫 번째 항부터 또 한번 나열해 볼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예, 여기 걸릴 때까지 네 번째 항, 예. 다섯 번째 항을 써볼까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로 걸린 것이 여기 네 번째 항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을 x로 놔보겠습니다.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x. 그러면은 그 이외의 경우, 여기만 그 이외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만 그 이외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차례대로 공차가 여기서부터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요. 자, 그럼 나는 마이너스 x 2 이상부터 여기에 성립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여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다섯 번장을 구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해버립니다. 두 가지 경우요. 자, 그 두 가지 경우를 다른 색깔로 하나씩 내가 표시해 볼까요? 우선 내가 양수가 되어버린 경우는 요놈하고 요놈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입하고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얻어지는 값이 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 다음 내가 양수가 아닌 경우, 그 이외의 경우에 해당되죠. 내가 플러스일 때는 이 경우를 따졌고요. 내가 플러스가 아닌 경우, 0보다 작게 나왔을 때 마이너스 표시해 볼게요. 그때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사이를 연결해 줘야 되겠네. 이 사이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항 각각에 따라서 이제 여섯 번째 항 옆으로 나갑니다. 일곱 번째 항, 그리고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이 필요하겠네요. 네, 아홉 번째 항 이 경우에 해당됐습니다. 아홉 번째 항이라면 여기 세 번째 항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습니다. 자, 여기 양수니까 음색을 또 따져야 되고. 자, 이 경우를 따라와 볼까요? 예, 그대로 나는 아래 규칙에 따라서 x 플러스 3이 되었고,
그 다음 x 플러스 4가 되었고 x 플러스 5가 되었고 그 다음 x 플러스 6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또 아래쪽도 따라가 볼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이 각각에 따라서 내가 양수있냐를 따져서 저 위의 규칙을 따를지 아래 규칙을 따를지를 따지면 되겠네. 그래, 10번장을 봤더니 요거 양수함수일 때 두 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는 또 양수함수일 때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 각각의 경우 확인해 봤더니 내가 양수가 되어버렸으면 요놈의 3배를 여기다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얻어진 식이 얼마인가 하면은 요놈에다 저 규칙이요. 그놈에다 요놈의 3배를 빼준 거예요. 그랬더니 얻어지는 값이 4x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내가 음수이면은 그냥 하나 더 더해서 x 플러스 7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내가 양수가 되어버리면은 요놈에다가 요놈의 3배를 빼주면 됩니다. 조마식의 관계식의 첫 번째 규칙에 해당되니까는. 그래서 계산했더니 2x 플러스 조심해야 돼요. 2x 플러스 4가 나오고요. 이게 하나 틀려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입니다. 자, 그런데 a10이 얼마인 걸 알았나요? 마이너스 4요. 내가 마이너스 4, 내가 마이너스 4. 그럼 쌤 x가 다 구해집니다. 그런데 양음을 확인 안 했습니다. 그래, 그놈만 하나 남아있네. 자, 첫 번째 이와 같은 경우 x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7이 나옵니다. 자, 집어넣어서 확인합니다. 양수이었는가? 오, 맞아요. 그 다음 또 확인을 합니다. 노란 선을 따 양수였는가? 맞아요. 오케이, 나 인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의 경우 x값을 구해보면 x값을 마이너스 11이 나옵니다.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1이야? 다시요? 양수가 아니라 음수인 경우. 오케이, 해당됐어요. 여기도 넣어보세요. 음수가 오케이, 나도 오케이 인정받았어요. 지금 x값 구했죠, 첫장. 그 다음에 이 경우 구합니다. 이 경우 구했더니 x값은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또 대입해 봅니다. 오케이, 됐고. 여기서 따져. 음수인데, 그 다음 내려가서,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넣어야죠. 다 양수 맞습니다. 여기 넣어서 확인해야 되고, 여기 넣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오케이, 나도 인정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하나 탈락되는 게 하나 나오는데 마이너스 4. 이건 안 돼. 넣어보세요. 다시요. 마이너스 아래식에 넣었더니 양수.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식에 넣었더니 아래식에 넣었어요. 아래식에 넣어서 양수. 다른 식에 넣었더니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지 여기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4를 넣었더니 이리 나와요. 여기 안 된. 나는 탈락. 탈락인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또 이럴 때 x를 또 구합니다. x는 12가 나옵니다. 12도 넣어서 확인합니다. 오케이, 12 넣었더니요, 마이너스 음수니까 음수기를 따라왔어요. 그럼 여기 1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음수 따라 오케이,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첫 장으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4분의 7관 그리고 마이너스 11관 그리고 12라는 것을 알았고 이걸 몽땅 다 곱해서 계산해 보면 231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어설프게 공부해서는 풀지 말란 얘기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해결했니? 그냥 장황하게 서술하지 않았어. 문제의 관건이 되는 것은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는 것이니까 4번째, 9번째, 16번째 그 항에 대해서만 조심해서 4번째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라.
그렇지 않다면 죄다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에요. 알려진 것이 15번장을 알려줬을 때 첫 번장으로 가난 걸 다 구하시오라고 해서 15번째 항으로부터 여기 관건이 되는 요놈까지이기 때문에 10번장의 값은 그냥 그대로 등차 수열 규칙에 따라서 구해집니다. 이제 9번장에 따라서 10번장이 어떻게 어디로 따라왔는지를 정하면 되겠고. 자, 일단 여기서 멈춘다. 자, 그 다음은 첫 번째 항부터 여기에 걸리는 4번장이잖아요. 5번째 항까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x 마이너스 x이고 등차수를 그대로 나왔고, 내가 양수이면은 이렇게 되겠고, 내가 양수가 아니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노란 거는 앞서 확인한 것이 양수일 때였습니다. 파란 것은 그렇지 않을 때예요. 노란 것은 앞서 확인한 것이 양수일 때를 따라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양수일 때를 따라서 내려간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요. 그렇게 해서 일일이 쭉 나열해서 10번째이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대입해서 x를 각각 구해봐서 주어진 조건에 양수가 아닌 조건 만족하는가 x를 넣고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만족하는 것은 요 세 가지이고 그 곱은 231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제일 어려운 것인데 뭔가 특별한 공식 원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침착하고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정리 나열하는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급하게 채점하는 형식으로 제가 강의를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천천히 자세히 선별해서 수사자 시리즈로 선택 과목인 미적분 확률 기하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